준호 씨, 사실 우리 부모님이 좀 까다로우셔서. 수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준호는 정장을 차려입고 그녀의 부모님 집 현관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격하게 뛰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지 남자친구죠? 수지의 어머니 윤정이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수지의 아버지 태준과 오빠 민우가 준호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윤정의 질문에 방 안의 공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 청소 서비스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태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청소 서비스요? 네, 친환경 방식을 도입해서 청소를 하고 있어요. 대학 나와서 청소를 한다고요? 태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수지야, 청소부랑 결혼하면 평생 고생할 거야. 네가 사회생활 하면서 동료들에게 남편이 청소부라고 말할 수 있겠어? 오빠 민우의 말에 수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우리 딸과는 격이 맞지 않네요. 태준의 단호한 말에 준호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준호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품위를 지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의 무너진 가슴과 수지의 눈물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정말 이대로 끝나버리고 말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의 큰 복이 찾아오실 거예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는 밤이었습니다. 강남 번화가에 위치한 대기업 사무실에서 준호는 조용히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놀림은 섬세했고 움직임은 효율적이었습니다. 매일 밤 이렇게 타인의 흔적을 지우는 일이 준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28살 준호에게 청소는 그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이재철이 일군 청소 전문기업 클린 월드의 후계자로서 그는 현장 경험을 쌓기 위해 직접 빗자루를 들었어요.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그 안에 있단다. 어린 시절 준호의 귓가에 아버지의 말씀이 맴돌았습니다. 재철과 어머니 연수는 늘 아들에게 진정성을 중시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런 가르침이 준호의 인생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일하고 계셨네요. 준호의 생각을 깨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한 여성이 보였어요. 피로가 묻어나는 얼굴이었지만 부드러운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방해드렸네요. 야근 중이신가요? 준호의 정중한 질문에 여성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청소부의 말투가 생각보다 교양 있게 들렸기 때문일까요? 네, 내일 마케팅 발표가 있어서요. 수지였습니다. 26살, 이 회사 마케팅팀의 신입사원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청소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수지의 시선이 계속 그를 따라다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준호가 환경 친화적인 세제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며 수지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어요. 준호가 환경 친화적인 세제를 분무기에 넣고 책상을 닦는 동안 수지는 무심코 그 향기에 코를 살짝 움찔거렸어요. 달콤한 오렌지와 민트가 섞인 듯한 상쾌한 향이었습니다. 그 세정제 향기가 너무 좋네요. 보통 청소 냄새는 코가 아픈데 순간 준호의 가슴이 살짝 뛰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소부의 일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네, 이건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친환경 세제예요. 천연 에센셜 오일을 함유해서 향이 좋으면서도 세정력은 일반 제품보다 뛰어나고 환경에도 훨씬 덜 해롭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수지는 그런 준호의 모습에 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와, 청소에도 그런 전문성이 필요한 거군요. 제가 무지했네요. 수지의 말에 준호의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번졌습니다. 자신의 직업을 인정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둘은 생각보다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지는 준호의 청소 철학과 환경에 대한 생각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준호는 수지의 진솔한 관심에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제 일이 자랑스러워요. 사람들이 깨끗한 공간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거니까요. 준호의 말에 수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듯 했어요. 멋있네요.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갖는 모습이. 수지의 말에 준호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둘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 살던 두 사람이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이제 정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발표 준비도 해야 하고. 수지가 아쉬움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혹시 다음에 또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준호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용기 내어 한 말이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좋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준호의 가슴 속에서는 오랜만에 설렘이 피어올랐어요. 첫 데이트는 한강공원이었습니다. 준호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어요. 수지를 기다리는 동안 그의 가슴은 마치 처음 사랑에 빠진 청소년처럼 두근거렸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어요? 수지가 달려오는 모습에 준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의 상큼한 웃음소리가 봄바람처럼 준호의 마음을 간지렸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사실은 30분이나 일찍 와서 기다렸지만 준호는 그런 마음을 숨겼습니다. 한강을 따라 걸으며 둘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호는 자신이 왜 청소 일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그런 준호의 진솔함에 점점 더 끌렸어요. 사실 우리 아버지가 클린 월드라는 청소 전문 회사를 운영하세요. 저는 그 회사를 이어받기 전에 현장 경험을 쌓고 있는 중이에요. 수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것이 부의 크기나 회사의 규모가 아닌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와, 정말 멋있네요. 대부분 사람들은 편한 길을 선택할 텐데. 수지의 말에 준호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관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데이트는 계속되었습니다. 카페에서, 영화관에서, 서점에서. 장소는 달라도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수지 씨,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해요. 어느 날 저녁 준호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수지의 눈동자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어요. 저도요, 준호 씨. 처음엔 그저 청소부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어떤 사람보다 당신이 멋있게 느껴져요. 수지의 말에 준호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직업이 자랑스러웠어요. 청소부라는 이름표 너머로 자신을 바라봐준 수지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수지는 아직 자신의 가족에게 준호를 소개하지 않았으니까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준호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수지 씨의 가족들도 만나보고 싶어요. 준호의 말에 수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리고 이내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언젠가는요. 그 말 한마디에 준호의 가슴 한편이 살짝 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깊이 묻어두었어요. 수지와의 행복한 시간이 계속되길 바라면서 봄꽃이 만개하고 여름이 찾아오고 어느덧 준호와 수지의 관계는 6개월이라는 시간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더 깊게 얽혀갔어요. 준호는 매주 금요일 저녁 수지의 퇴근 시간에 맞춰 그녀의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청소도구 대신 꽃다발을 들고요. 그럴 때마다 수지의 얼굴은 마치 새벽 햇살처럼 환하게 빛났어요.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준호의 물음에 수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어디든 준호 씨와 함께라면 좋아요. 그 말 한마디에 준호의 가슴은 마치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어요.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주말이면 두 사람은 서울 곳곳을 함께 거닐었어요. 한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북촌의 좁은 골목길을 손잡고 걸었습니다. 준호의 부모님은 아들의 연애 소식에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특히 어머니 연수는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어서 데리고 와봐. 준호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부모님의 지지가 든든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지가 자신의 직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은근히 걱정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강변 벤치에 앉아 야경을 바라보며 준호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수지야, 우리 부모님이 너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한번 같이 가볼래? 그 순간 수지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준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럴까? 근데 조금만 더 시간을 줄래? 수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망설임이 묻어났습니다. 준호는 그것을 느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하지만 준호의 마음속에는 작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왜 수지는 자신의 부모님을 만나는 것을 꺼리는 걸까요? 다음 날 준호는 아버지 제철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표정이 어두운 것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 있니? 준호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아버지, 수지가 제 직업을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제철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을 보지 않는단다. 네 직업이 아니라 사람됨을 보는 사람이 진짜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이야. 그 말에 준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따라가지 않았어요. 한편 수지도 자신의 마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준호를 사랑했지만 부모님과 친구들의 시선이 두려웠어요. 특히 친구들의 반응은 그녀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주말 수지는 오랜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어요. 그곳에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준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야. 친구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디서 일하는데? 수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사실 우리 회사 청소하시는 분이야. 순간 친구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걱정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청소부라고? 너 괜찮은 거야? 그 사람 학력은 어떤데? 수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호의 서울대 경영학과 학력을 말하면 또 다른 질문이 쏟아질 것을 알았어요. 왜 그런 학벌을 가진 사람이 청소를 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어요. 하지만 준호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리자 가슴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준호와 수지는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준호는 다시 한번 물었어요. 수지야, 우리 이제 서로의 가족을 만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수지는 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아래로 향했어요. 준호 씨,
사실 우리 부모님이 좀 까다로우셔서.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알아버렸어요. 수지는 청소부인 자신을 부모님께 소개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내 직업 때문에 그런 거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난 내 일이 자랑스러워. 사람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는 일이니까. 준호의 말에 수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알아요. 준호 씨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나는 알아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그 말에 준호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수지를 사랑했어요.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봐. 난 기다릴 수 있어. 준호의 너그러운 말에 수지는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품에 안겼어요.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작은 벽이 생겼음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 벽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아버지의 서재를 찾았습니다. 제철은 아들의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알아차렸어요. 아버지, 제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걸까요? 그냥 회사 일을 시작하면 모든 게 쉬워질 텐데. 제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아, 편한 길이 항상 옳은 길은 아니야. 네가 현장에서 배우는 것들은 앞으로 회사를 이끌어갈 때 큰 힘이 될 거야. 그리고 진정으로 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네 선택을 존중해 줄 거야. 준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수지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신의 가치관도 지키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결심한 듯 준호는 수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지야,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우리 제대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수지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녀도 알았어요. 이제는 결정해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네, 시간 있어요. 준호 씨가 원하는 곳으로 갈게요. 전화를 끊은 후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그들의 선택에 달려 있었어요.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그들은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가을이 깊어가는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준호는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감색 수트와 하늘색 셔츠, 그리고 은은한 패턴의 넥타이까지. 평소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거울에 비친 자신에게 속삭였지만 가슴은 마치 작은 새가 날갯짓하듯 불안하게 뛰고 있었어요. 오늘은 수지의 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날이었으니까요. 수지는 결국 준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몇 번의 망설임 끝에 그녀는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준호를 소개하기로 했어요. 부모님이 좀 까다로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준호 씨를 알게 되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전날 밤 수지의 말이 준호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집을 나섰어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을 때 준호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수지가 로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준호를 보자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무 멋있네요, 준호 씨. 수지의 칭찬에 준호는 살짝 얼굴을 붉혔어요.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수지도 긴장하고 있었던 거죠. 함께 있으니까 든든해요. 준호의 말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어요. 층수가 올라갈수록 준호의 가슴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무언가 그의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초인종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수지의 어머니 윤정이 나타났어요. 단정한 차림새와 화장,
그리고 미소 띤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지 남자친구분이시죠? 준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윤정의 시선이 준호의 정장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뭔가 안도하는 기색이었습니다. 거실로 안내받은 준호는 소파에 앉아있는 수지의 아버지 태준과 마주쳤습니다. 전형적인 중년 남성의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에서 권위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소파 한쪽에는 수지의 오빠 민우가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준호라고 합니다. 준호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태준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지만 민우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앉으시죠. 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준호는 수지와 나란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윤정의 질문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지의 손이 준호의 손을 꼭 쥐었어요. 준호는 진실만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청소 서비스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태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윤정은 당혹스러운 눈빛으로 수지를 바라봤습니다. 청소 서비스요? 태준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어조가 묻어났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친환경 청소 방식을 도입해 건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우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 소리에 준호의 가슴 한편이 찌르르 아팠습니다. 대학은 어디 나오셨어요? 태준의 질문에 준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 말에 태준과 윤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함께 의아함이 교차했어요. 서울대를 나와서 청소를 한다고요? 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마치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어조였어요. 네, 저희 아버지 하시는 회사에서 현장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준호의 차분한 설명에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준호를 판단한 듯 했어요. 청소부가 무슨 현장 경험입니까? 그런 학벌을 가지고. 태준의 말에 준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자부심이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버지, 준호 씨는 정말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수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지야, 네 미래를 생각해봐. 청소부와 결혼해서 어떻게 살 생각이냐? 민우가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소적이었어요. 수지야, 청소부랑 결혼하면 평생 고생할 거야. 네가 사회생활하면서 동료들에게 남편이 청소부라고 말할 수 있겠어? 그 말에 수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준호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이토록 모멸감을 느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딸과는 격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태준의 단호한 말에 준호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 했어요. 잠시 후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비록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지만 그는 품위를 잃지 않으려 했어요.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공손함을 유지했습니다. 수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준호 씨. 수지의 작은 목소리에 준호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괜찮아요, 수지 씨.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남기고 준호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비현실적인 기분이었습니다. 아파트를 나와 밤거리를 걷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울의 찬란한 밤 풍경이 눈물 속에 번졌어요. 며칠 후 수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준호 씨, 정말 미안해요. 우리 그만 만나요. 부모님 의견을 거스르기 어려워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준호의 가슴 속에서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졌어요. 손가락이 떨려 답장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어요. 그날 저녁 준호는 부모님의 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 어머니 연수가 아들의 표정을 보고 곧바로 알아챘어요. 무슨 일 있었니?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 오랜만에 눈물을 쏟았어요. 그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아들아. 연수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어요. 준호의 아버지 제철도 다가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천박함만 드러내는 거란다. 제철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요? 준호의 떨리는 질문에 제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네 선택은 옳았어. 다만 그 사람이 네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것뿐이야. 그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 깊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수지의 얼굴이 떠올랐고 귀를 기울이면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알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졌어요.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준호의 마음을 대신해 하늘이 울어주는 것 같았어요. 그는 창가에 기대어 빗방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겨울의 찬바람이 서울 거리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수지와 헤어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준호의 마음에 남은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 출근했습니다. 일에 몰두하는 것만이 상처를 잇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날도 준호는 강남의 한 고층 빌딩 청소를 맡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저녁, 15층에 위치한 법률사무소의 불빛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준호는 조용히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누군가 야근 중인 것 같았어요. 그는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하러 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어요. 책상 앞에 앉아있던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그녀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아, 네. 들어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준호는 가방에서 친환경 세제와 도구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여성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그 세제, 특별한 건가요? 향이 좋네요. 준호의 가슴이 살짝 떨렸습니다. 수지와의 첫 만남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는 곧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네, 친환경 세제입니다. 일반 제품보다 환경에 덜 해롭고 향도 자연에서 추출한 거라 좋아요. 여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윤서연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환경까지 생각하는 청소라니 멋지네요. 서연의 말에 준호의 마음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는 묵묵히 일을 계속했어요. 책상을 닦고 바닥을 청소하고 쓰레기통을 비우면서도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서연은 준호의 꼼꼼한 모습을 지켜보며 일을 계속했어요. 가끔 그녀의 시선이 준호에게 머물렀지만 그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혹시 서울대 경영학과 다니셨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준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서연의 얼굴에는 반가움이 가득했습니다. 맞는데, 어떻게 아셨죠? 준호의 놀란 표정에 서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맞죠? 경영학과셨죠? 6년 전 대학 축제 때 학생의 연합 부스에서 잠깐 봤던 것 같아요. 그때 발표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기억에 남았거든요. 준호는 살짝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경영학과 맞아요.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서연은 반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윤서연이에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연히 다시 만나다니 신기하네요. 준호의 가슴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다니.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런데 왜 청소를? 서연의 물음에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난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는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청소 전문 회사를 운영하세요. 저는 언젠가 그 회사를 이어받기 전에 현장 경험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 준호의 설명에 서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와, 정말 멋있네요. 보통 사람들은 편한 길을 선택할 텐데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쌓으려는 모습이 존경스러워요. 준호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누군가 자신의 선택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서연의 사무실을 청소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서연은 부모님이 모두 교육자였어요. 아버지는 대학 교수, 어머니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며 법을 공부했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종종 외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내면이라고 생각해요. 서연의 말에 준호의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생각이 자신의 부모님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청소를 마친 준호에게 서연이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제가 알고 있는 좋은 전시회가 있는데 함께 가실래요?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주말의 데이트는 놀랍도록 자연스러웠습니다. 두 사람은 미술관을 거닐며 작품에 대해 이야기했고 작은 카페에 앉아 서로의 꿈과 가치관을 나눴어요. 저는 사람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지내길 바라요. 그게 제가 청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예요. 준호의 진솔한 말에 서연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저도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회에서 안전하게 살길 바래요. 우리 꿈이 비슷한 것 같네요. 그 말에 준호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몇 번의 데이트 후 준호는 서연을 부모님께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의 기억이 떠올라 조금 긴장됐지만 서연의 따뜻한 손길이 그를 안심시켰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준호 씨가 자랑스러워요. 준호의 부모님은 서연을 만나자마자 그녀의 겸손함과 지적인 면모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어머니 연수는 서연이 준호의 직업을 존중하는 모습에 감동했어요. 우리 아들을 있는 그대로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연수의 말에 서연은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인걸요. 준호 씨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다음 주 준호는 서연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서연의 아버지는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였고 어머니는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두 분 모두 따뜻하게 준호를 맞아주셨습니다. 청소에 대한 철학이 있다니 정말 인상적이네요. 서연의 아버지는 준호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며 감탄했어요.
그의 말에 준호의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준호와 서연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서로의 가치관과 꿈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두 사람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견고해졌습니다. 서연 씨는 제 직업을 부끄러워하지 않나요? 어느 날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서연은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왜 부끄러워해요? 당신이 하는 일은 소중하고 가치 있어요. 저는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해요. 그 말에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랜 시간 가슴속에 품었던 상처가 서서히 아물기 시작했어요. 봄이 다시 찾아왔을 때 준호는 서연에게 청혼했습니다. 한강변 벚꽃 아래에서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건넸어요. 서연 씨,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제가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할게요. 서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호의 품에 안겼어요. 네, 준호 씨. 저도 당신을 평생 사랑하고 존중할게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본 사랑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자신의 직업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서연은 그런 준호의 모습을 사랑했어요. 진정한 사랑은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가치를 볼 줄 아는 것. 준호의 부모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그 진리를 이제 준호는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서울 시내를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로비에서 수지의 아버지 태주는 중요한 거래처와의 미팅을 마치고 나오는 중이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뿌듯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대기업 마케팅 부장으로서의 성과를 인정받은 날이었으니까요. 로비를 가로질러 걷던 태주는 갑자기 뭔가에 시선이 멈췄어요.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컨퍼런스 홀에는 클린월드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환경을 생각하는 청소,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클린월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태주는 발걸음을 멈추고 컨퍼런스 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중년 신사가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태주는 무심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희 클린월드가 어느덧 창립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작은 청소회사로 시작해 이제는 전국 200개 지점, 해외 10개국에 진출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사회자의 소개로 그 신사가 이재철 회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태주는 문득 호기심이 생겨 행사장 입구에 서서 조금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1,500억 자산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특히 제 아내 김현수와 아들 이준호가 함께해 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태준의 귀에 이준호라는 이름이 꽂혔어요. 그의 머릿속에 수지가 몇 달 전 데려왔던 청소부 남자친구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그때 스크린에 한 젊은 남자의 사진이 띄워졌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현장 실무 경험을 쌓고 있다는 소개와 함께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태준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이준호? 바로 그날 저녁 수지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태준이 청소부라며 무시했던 바로 그 청년이었어요.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행사장 밖으로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호텔 로비 소파에 주저앉아 얼어붙은 듯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태준의 머릿속에서는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그 청년을 대했는지, 얼마나 그를 깔보았는지. 이제 그 청년의 정체를 알게 된 지금 그의 가슴은 후회와 부끄러움으로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그날 저녁 태주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의 얼굴은 어둡고 생기가 없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윤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주는 한참을 말없이 소파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 호텔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있어. 윤정이 의아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지 전 남자친구 있잖아. 그 청소하던 청년. 윤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도 그날의 기억이 좋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왜요? 태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의 빛이 어려 있었어요. 그 청년, 청소부가 아니었어. 클린 월드라는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었어. 태주는 오늘 본 내용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창립 20주년 행사, 1,500억 자산 규모, 전국 200개 지점. 말을 할수록 그의 목소리는 떨려왔어요. 윤정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려왔어요. 그게 정말이에요? 직접 봤어. 행사장에서 회장이 연설하는 걸 봤다고. 스크린에 준호 사진도 나왔어. 틀림없어.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수지가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밝은 표정이었지만 부모님의 눈에는 그 미소가 예전만 못하다는 것이 보였어요. 수지야. 태준의 목소리에 수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은 수지의 얼굴에 의문이 스쳤어요. 왜 그러세요? 태준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습니다. 윤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준호 씨, 만나고 있니? 수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순간 슬픔이 스쳤어요. 아니요. 헤어진 지 오래됐잖아요. 태주는 괴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편협함이 얼마나 큰 실수를 불러왔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수지야, 아빠가 큰 실수를 했구나. 그리고 태주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클린 월드가 어떤 회사인지, 준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을 할수록 그의 목소리는 떨려왔어요. 수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가슴 속에서 후회와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왜 그때 말하지 않았을까? 수지의 떨리는 목소리에 가족 모두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민우가 집에 들어왔어요. 가족들의 분위기를 느끼고 그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대기업 후계자였다고? 민우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높아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후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내가 청소부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가족 모두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준호의 차분한 모습과 예의 바른 태도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그를 함부로 대했는지도 기억났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준호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지금 전화 받을 수 없습니다. 삐 소리 후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자동 응답기 소리에 수지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메시지도 남기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어요. 몇 번 더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수지는 다음 날 아침 가족들에게 결심을 말했습니다. 준호 씨를 직접 만나러 가볼게요. 클린월드 본사로요. 태준과 윤정은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그들도 마음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함께 가자. 우리 모두가 사과해야 해. 그렇게 한 가족은 클린월드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수지의 얼굴은 긴장으로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태준과 윤정도 무거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세련된 인테리어와 친환경 컨셉의 디자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이 준호가 일하는 곳이라니. 수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이준호 이사님을 뵙고 싶습니다. 태준이 안내 데스크에 말했어요. 직원은 공손하게 응대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약속이 있으신가요? 수지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개인적인 일로 잠깐만 뵙고 싶습니다. 제 이름은 한수지라고 전해주세요. 직원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은 대화 후 그녀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이준호 이사님께서는 지금 회의 중이시라고 합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단정하고 지적인 느낌의 여성이 그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자연스럽게 맞잡혀 있었어요. 준호와 서연은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가다 문득 수지 가족을 발견했습니다. 준호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어요.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준호 씨. 수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로비의 정적 속에서 또렷이 들렸어요. 준호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도 그의 옆에 함께 했어요. 안녕하세요, 한수지 씨. 오랜만이네요. 준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예전의 따뜻함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수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분들은 누구신가요? 서연이 준호에게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예전에 알던 분들이야. 이쪽은 내 약혼녀 윤서연이에요.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서연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수지 가족은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준호 씨, 잠시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수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준호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차분해졌습니다. 수지 씨,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알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태준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준호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편협했어요.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실망감이 어려 있었어요. 한태준님,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나 지위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제게 사과하는 이유가 제가 대기업 후계자라서라면 그건 진정한 사과가 아니에요. 그 말에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호의 날카로운 통찰이 그의 마음을 꿰뚫었어요. 수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애원하듯 떨렸어요. 준호 씨, 저 정말 후회해요. 우리 다시. 준호는 부드럽게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어요. 그저 담담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지 씨, 당신이 진정으로 후회하는 건 나를 잃은 것인지 아니면 대기업 후계자를 놓친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준호는 서연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제 옆에 서연이는 제가 청소부였을 때도 대기업 후계자였을 때도 똑같이 저를 사랑해줬어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 말에 수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자신이 놓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잘 지내세요. 준호와 서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클린월드 로비를 나섰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당당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손을 꼭 잡은 두 사람의 모습에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느껴졌습니다.
돌아오는 길 수지 가족은 말없이 차에 탔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태준과 윤정, 그리고 민우까지 모두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태준의 목소리가 차 안의 무거운 침묵을 깼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들의 천박함을 말이죠. 수지의 손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깨달음만이 있을 뿐,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너무 늦게 알아버린 쓰라린 깨달음이었죠.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귀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 가득 건강한 하루 되세요.